네, 또 하나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이었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 결과 법원이 풀어준 건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거보다 더 눈길을 끄는 이유.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의 필요도 있다. 이러면서 풀어줬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메시가 담긴 게 아니냐. 또 이 파장이 상당히 미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건강하시죠? 네네. 자,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어떤 점에서요? 역시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가능한 사유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이유 기재 부분이 좀 잘못돼, 그러니까 이유 중에서 방어권 보장 부분이 적용할 때가 아닌 데다 적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근거가 됐던 판단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이미 처벌을 받았던 그 군사법원의 판결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 판결을 참고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그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이 예전에 연재욱 사령관하고 옥도경 사령관 판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정치 댓글이나 정치 관여 관련해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 대통령 시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판결이 나와서 같은 법원으로서 일반 법원이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거를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그 판결은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입장이 감안돼 있는 판결이라서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인터뷰를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젯밤에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오전에 김관진 전 장관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인터뷰 요청을 넣었어요. 근데 인터뷰는 힘들다고 하면서 대신 이 문자 메시지로 장문의 입장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법원의 어떤 구속 적부 심사 결과가 정당한 것인지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좀 이거를 제가 이제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알려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입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먼저 이전부터 좀 비교적 간단한 사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편을 뽑으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김관진 전 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할 때 호남 사람을 뽑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의자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호남 사람이고 호남 출신 최초의 국방장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시를 할 리가 있냐는 주장을 했고 그럼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이것도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 좀 보자면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발부된 구속영장에 관해서 그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맞냐 틀리냐 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종전에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을 보면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발부했던 강부영 판사가 제시했던 이유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관여 부분이 아니고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구속적부심에서의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주된 이유는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사의 주된 항목 대상이 될 수도 없었는데 이걸 봤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될 때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부된 게 아니라 정치관여가 인정된다고 발부가 됐기 때문에 주된 쟁점이나 심판의 대상은 판단해야 되는 대상은 정치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지 그러면 권한남용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제 포인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구속적부 심사를 한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정치관여 혐의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적용된 군형법 94조가 위헌 제청되어 있고
예. 두 번째,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죄의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는데 네. 민간인인 피의자에게 공범이라는 이유로 군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주장,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네. 겁니까?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신 군형법 94조가 위헌 제청돼 있다는 부분 말입니다. 네. 근데 이 군형법 94조가 뭐냐면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위헌 제청돼 있다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 위헌 제청이 뭐냐면 예전에 처벌을 받아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사건에서 군형법 94조가 군인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되고 헌법소원이 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헌 제청돼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법원에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거는 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무게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저기 군형법이 글자도 군인한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군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사실은.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군형법을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 정무직 공무원이라 그래서 그 국가공무원법상에도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긴 하지만 네. 예, 그 부분 적용을 받지를 않아요. 이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의 경우에는 정무직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장관 중에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 거예요. 군형법 때문에. 아, 그러면 저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법리적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적부심사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도출이 되는 건데 검찰은 국방부 장관도 군형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정치관여 금지 조항인 군형법 94조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된 건데 네. 지금 변호인이나 이래서 이제 그 구속 적부 심사를 했던 재판부는 물론 재판부 직접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에게 이게 적용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적부심사 이유에서 나온 그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해석하기로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다투볼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구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이 문제가 네.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법원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 9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만약에 판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된 게 본인이 주범이 아니고 공범의 형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렇게 공범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원조항에는 본인은 정치 관여가 처벌이 안 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고 예. 그게 이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민간이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이 군형법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재판부가 판단에 따르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 이게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이제 어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에서 제시한 이유가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 사실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피의자나 피고인도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수집할 권리가. 예. 그런데 그 증거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구속돼 버리면은 그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제 구속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과연 그러면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한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여가지고 증거 수집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연결이 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변호인이 저희한테 보내온 문자 중에 정치 관여 행위의 어떤 그 심각성을 재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피의자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받은 사항은 그러니까 그 군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이야기인 거죠. 네.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된 대응 심리적 작업으로
지지 여론을 증가시켰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그 제주 해군기지라는 게 결국은 그것도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해군기지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결국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북 심리전단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정치 관여가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그건 또 얘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군사적인 문제일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고려의 대상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영장이 발부될 때 통과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안 재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저희가 질문했더니 그 대답이 어떤 거였냐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비록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돼 있는 상태고 연재욱 전 사령관은 집행유예 받았고 옥도경 전 사령관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최고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이다. 변호인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평해 주시죠. 예,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태하 대령 같은 경우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형 선고 받았죠. 연재욱 사령관하고 옥도경 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재욱 사령관 집행유예 받았고 옥도경 사령관 선고유예 받았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이 순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보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연재욱 사령관하고 옥도경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 평면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 쟁점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항목별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했던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법 적용이 어떻게 되고 증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안에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본안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나와서 한번 좀 세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예,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께서 모르겠습니다만 법률가 입장에서 상당히 또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예, 저희가 뭐 기회 됐으면 좀 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